한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편안하고 진솔하게 건강한 먹방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기후 미식회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소개에 앞서서 초대 손님과 관련이 있는 퀴즈를 또 오늘 하나 내드려야죠. 오늘은 우리 전통주 이름 맞히기 문제입니다. 이 술은 술의 꽃향기를 불어넣은 전통주예요. 동백꽃, 개나리, 진달래, 장미, 국화 이런 온갖 꽃들을 꽃이 필 때 송이째 따서 물에 깨끗이 씻어서요. 그늘에 말린 후에 술로 빚는데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먹던 가양주로 전통주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소주, 2번 백화주.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술에 꽃향기를 불어넣은 전통주입니다. 동백꽃, 개나리, 진달래, 장미, 국화 이런 온갖 꽃들을 꽃이 필 때 송이째 따서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늘에 말리고 그 다음에 술로 빚는데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먹던 가양주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소주, 2번 백화주. 힌트는요. 꽃이 들어가죠. 꽃. 꽃을 한자로 화라고 하는데 꽃화자. 1번 소주, 2번 백화주.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남토북수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정답 발표하거든요. 1부 인터뷰 쭉 들으시면서 생각났다 하시면 그때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기후 미식회,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에서 2024 올해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한 분이십니다. 지시울 양조장의 유소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올 상반기에만 2024 참발효 어워즈에서 탁주 부문 대상, 또 2024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도 여기서는 비탁주 부문 최고상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 박사마을에서 화전일치라는 이름으로 전통주를 빚고 있는 지시울 양조장의 유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시울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조장 이름? 지시울은 그곳 옛 지명이에요. 옛 지명 그대로 양조장 이름을 정했고요. 화전일치라는 이름은 그냥 쉽게 님도 꽃이요 꽃도 꽃이니 꽃 앞에서 함께 취하리 이런 걸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네. 화전일취 네. 하나가 돼서 취한다는 뜻인가요? 꽃 앞에서 일취. 한번 취한다. 꽃 앞에서 한번 네. 취한다. 화전일취. 네, 꽃처럼 향기로운 술을 만들라고 저희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렇구나. 멋진데요. 화전일취. 안 취하면 안 됩니다. 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퀴즈 정답 막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역시 술 빚는 분들이 나오면 또 이렇게 뜨겁습니다. 반응이 아무래도. 그 양조장이 원래 사시던 집 지하를 개조해서 양조장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통주도 뭐 고추장 된장처럼 습도, 온도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제가 사업 양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양조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술을 이제 배우고 술을 빚으면서 술 빚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고민이 됐을 때 이제 팔고 이런 거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런 고민을 하지는 못하고 술을 좀 안정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 집에다가 하게 됐어요. 쉽게 하면서.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곳으로 집 지하실을
네, 경제적으로도 또 따로 뭔가를 얻어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처음에 부담도 컸었고 제가 양조장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통주의 인기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하고 싶고 재미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집에서 하게 되었죠.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집 지하에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 보면은 와인 만드시는 분들도 외국 분들 보면 집 지하에서 만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이 뭔가 지하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온도 변화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한 곳이 지하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계속 배우면서 저희 집 지하 공간이 이제 비어 있어서 계속 실습을 하고 만들어 봤을 때 술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한여름에도 27도 뭐 이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하에서. 네. 아하, 그렇구나. 혹시 술 만들기에 좋은 터였던 거 아닐까요? 집터가 애초에. 저희 집이 굉장히 좀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요. 지하라는 게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터가 술 먹기 좋은 터. 그렇게 예, 명당을 딱 애초부터 집을 짓고 사시다가 어느 날 술을 빚어야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아까 그 지시울은 옛 지명을 그대로 딴 거다 그러면서 박사마을이라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사마을은 그러니까 지시울이 박사마을인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박사마을이라고 지금은 박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인구 대비 박사가 가장 많은 곳. 정말요? 네. 그 박사요, 진짜. 네, 맞아요. 그쪽에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주변에서. 춘천이니까 또 예전에 교육도시 춘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춘천 시내하고 떨어져서 강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춘천시하고요. 네, 지금 저희 양조장 있는 곳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곳에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다 일을 하시고 밤에는 푸성기 같은 것들을 다 묶어서 아침에 배를 타고 아이들과 같이 가서 앞에 있는 번개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팔아서 그 돈으로 애들을 계속 교육을 시켰겠죠.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같이 고생하는 이제 엄마 부모님을 보고 해서 그런지 그리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박사가 인구 대비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 학교까지 강이 그러면 있는 거고 그러면 집에서 어머니는 장에 가서 팔 푸성기를 챙겨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머니들은 시장에 가시고 그랬던 거네요. 춘천 시내에 지금도 번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소양강 천여선 건너편에 그게 그렇게 아침에 그쪽에서 배를 타고 와서 팔고 번개처럼 사라져서 번개시장이고 지금은 상설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번개시장이란 이름이 그랬구나.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학교를 보내주시는 부모님의 그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사실 근데 전국 어떤 부모님이 안 그러셨겠어요. 그럼요. 그 마을에 역시 터가 좋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셨나 봅니다. 그 전통주를 빚기 시작한 계기가 아버지에게 좋은 술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저희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했던 게 저는 아버지한테 항상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시죠 이러고 이거를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 좋은 술을 드리기 위해서 전통주를 빚기 시작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할 걸. 그래서 후회가 되네요. 이 얘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술을 빚게 되신 계기. 저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아버지의 99.9% 분들이 술을 사랑하시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찍이 춘천 시내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강 건너로 유학을 보내주신. 제 형제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말마다 집에 가게 되면 저희 아버지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 인생의 어떤 롤모델이고 멘토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및
하여튼 모든 이야기를 아빠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린 시절에요. 네,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될 될 때까지 때까지.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한 5, 6학년부터 뭐 주말이면 집에 가서 많은 때는 한 8시간 뭐 네. 이렇게 하루 종일 아빠랑 이야기를 했는데 한창 자라나는 사춘기 때도 있었고 뭐 여러 시기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맞아 이러진 않으셨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점이 있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 느끼는 게 난 정말 권위적인 부모구나. 내 아빠한테 내가 아빠 권위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고 제 의견을 존중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엄마가 돼서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운동을 해서 운동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힘들잖아요. 네, 서울까지 이제 운동을 해서 제가 이쪽 안양 과천 스케이트를 타서 이쪽은 많이 왔었는데 네. 6년 동안 한 32만 정도 차를 운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대학에 이제 한체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딱 생겼을 때 정말 심심해서 뭐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놀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버릇이 돼서 잘 안 되고 그때가 한 4월쯤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뭔가 이 돈으로 사드리고 이런 건 해봤지만 제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해드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 생신이 12월 동짓날인데 한 6개월 정도 술을 배워서 아빠 생신에 한 동이 빚어서 드리면 저희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와, 그러셨구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술을 받고. 우리 아버지 들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서울에 와서 한국 전통지연구소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술을 배우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빠랑 많은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술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할머니는 어떻게 빚었는데 누룩을 어떻게 디뎠는데 이런 네. 이야기도 이야기도 하시고 예전에 술 맛은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술을 빚어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그런 면에서. 와, 지금 그쵸? 아버지 생신 선물로 직접 빚은 술을 선물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일이 커진 우리 윤소영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부에서 어떤 전통주 빚고 계신지 또 얘기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펜도 발레의 True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후 FM 99.9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 1부에 이어서 기후 미식회 지시울 양조장의 유소영 선생님과 우리 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퀴즈 정답을 맞힐 차례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 애주가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은 우리 전통주 이름 맞히기였는데요. 이 술은 술의 꽃향기를 불어넣은 전통주입니다. 동백꽃, 개나리, 진달래, 장미, 국화 이런 꽃들을 꽃이 필 때 송이째 따서 물에 깨끗이 씻어서요. 그늘에 말린 다음에 술로 빚는데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먹던 가양주입니다. 전통주 가운데 으뜸 가는 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소주, 2번 백화주. 소주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거기서 그런 으뜸 향이 난다고 생각하실지 또 궁금한데 우리 유소영 선생님께 정답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2번 백화주입니다. 백화주가 어떤 뜻인지 어떤 술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백화주는 많게는 100가지 꽃이 들어간다 아니면 많은 꽃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꽃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 주변에 있는 꽃들을 모아가지고 술에 넣어서 빚어 마셨던 술입니다. 네, 100가지도 넣을 수 있었던 꽃을. 네. 그래서 저희가 퀴즈 내면서 속으로 그랬거든요. 으뜸 가는 향을 자랑합니다. 소주 좋아하는 분들은 소주 향 좋아할 텐데. 네, 백화주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2870님이 저는 양주에 살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연천 전곡이 자주 등장해서 듣기만 하다가 한번 보내봅니다. 직장은 연천 전곡을 지나서 철원이에요. 그러니까 양주 사시면서 철원으로 출퇴근하시는 거죠. 네, 저희 방송에 연천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 환경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파주 연천 쪽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2870님이 우리 동네 사람들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문자를 한번 보내보셨군요. 저희가 이 쌀 선물을 한 분께 드리는데 순서대로 돌아가거든요. 한 분한테 받은 분한테 또 안 드리니까 연천 전곡이 자주 등장해서 문자를 보내신 2870님 만약 오늘 당첨이 안 되셔도 몇 번 더 보내시다 보면 한 번은 꼭 당첨이 될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182님이 술 애호가입니다. 애주가. 저는 주로 안동소주, 이강주, 문배주를 주식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코는 사슴코, 입에 주독이 올라왔나 봅니다. 크크 하셨는데 독한 술, 도수 높은 술을 드시네요. 안동소주, 이강주, 문배주. 네, 그래도 이게 좋은 술들일 테니까 막 화학주가 아니니까 또 네, 8182님 정말 진정한 애주가시네요. 코는 사슴코. 네. 6284님. 이제 쌀 행운이 찾아올 때가 정말 임박한 것 같은데요.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네, 임박했습니다. 6284님. 씁쓸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백화주라도 한 잔 해야 할까요? 그러셨는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이 백화주가 시중에서 막 파나요? 백화주 이렇게? 저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꽃을 넣어서 이렇게 담그는 네. 술을 네. 공장식 회사에서는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백화주를 어떻게 빚게 되셨는지 어떻게 빚는 술인지 좀 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희 지시울 양조장에서는 화전일치 18 백화라는 이름으로 백화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술 만드는 방식은 이제 공장형은 아니고 철저하게 가양주 방식으로 빚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과정 손으로 빚고 항아리에다가 장기 발효하는 형식인데 백화주라는 거를 제가 공부할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언젠가 꼭 빚어보고 싶은 술 과연 어떤 술일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아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꽃을 모았었고요. 여러 가지 모으셨어요. 네, 따로. 꽃을 계속. 그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술을 빚어봤을 때 저희는 지금 백화주가 과화주법으로 빚은 백화주예요. 이러려면 백화주하고 과화주를 둘 다 그렇죠. 지금 제가 가져야 당황했어요. 되는데. 과화주 분명히 들어봤는데 네, 저는. 과하라는 게 한문으로 따지면 뭐 여름을 지나는 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포트와인하고 같은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주정 강화죠.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술이 산패할 수가 있거든요. 씌어지니까 그 우리 조상의 지혜로 발효하는 술덫에다가 증류식 소주를 넣어서 도수를 높인 게 그 과화주고요. 그래서 과화주의 특징이 달고 독하다라는 거라서 우리 안진뱅이 술 이러면 생각하시는데 그 안진뱅이 술이 과화주입니다. 달달하고 맛있어서 계속 마시는데 못 일어나시죠? 못 일어나는. 네. 제가 백화주를 빚어보면서 느꼈을 때 그 꽃의 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화주법인 것 같아서 네, 저희 술은 과화주법으로 빚은 백화주이고요. 꽃을 다 따서 말려서 같이 빚은 거죠. 그러면 발효주를 만드셔서 네. 거기에 꽃을 넣고 네. 소주, 증류주를 넣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익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일 발효하고요. 우리 근데 포트와인하고 조금 틀린 게 우리나라 과화주는
그 혼양주라고 이제 혼양주. 네, 왜냐하면 기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양이. 그래서 이제 발효 중인 술덫에다가 증류식 소주를 붓기 때문에 효모가 살아 있고 그 당화는 계속되기 때문에 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꽃을 집어넣어서 향기를 더하는 술이죠. 그래서 그 와인은 보통 이제 완성된 처음에 생긴 게 그렇잖아요. 완성된 와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하니까 브랜디를 넣어서 보통 그렇게 만든 건 혼성주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냥 옛날 고문원에 나오는 방식대로 혼양주 방식으로 빚은 술입니다. 아, 혼양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게 과하주 네, 방식으로요. 과주. 발효를 한 술에 네. 증류주를 넣어서 네. 산패를 막으면서 거기서 네. 그 상태로 또 익는. 네, 계속 발효가 조금씩은 진행이 되죠. 아. 발효를 억제시켰지만 발효가 완전히 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꽃을 모았다가 넣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 꽃이 피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모으셨던 네, 건가요? 1년 내내. 아. 그래서 저희 이 과주에 들어가던 꽃 중에 이제 저희가 강원도 춘천이잖아요. 네. 그쪽에서 나지 않는 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찻꽃이라든가 귤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온실을 조그맣게 지어서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 이 백화주에 들어가는 꽃들은 다 제가 직접 이제 기르거나 뭐 돌아다니면서 채취를 해서 말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성인데 와, 그럼 이거를 정말 1년에 어느 정도 빚으시나요? 이거 많이 못 빚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일일이.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 이 과주에 들어가는 증류주 자체도 저희는 그 증류주를 소주고리로 내린 전통 소주고리로 내린 그 증류주를 넣거든요. 안동소주처럼 네. 전통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다 수공이고 또 그 증류주를 넣기 때문에 뭐 무한정으로 만들긴 조금 어렵습니다. 정말 귀한 백화주인데요. 그럼 이게 와, 이 꽃이 어느 정도 어떤 꽃들이 지금 들어갈까요? 국화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진달래도 들어갈 것 네, 모란이죠. 모란. 우리가 목단 이렇게 얘기하는 모란도 들어가고요. 네. 뭐 매화라든가 매화. 아카시아, 아카시아. 뭐 많이 차로 마시는 메리골드, 그다음에 뭐 삼색 제비꽃, 그다음에 녹차꽃, 뭐 그런 것. 장미도 장미, 예. 향이 좋은 술들, 향이 좋은 꽃들을 많이 꽃들을. 넣으려고 하죠.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 못 담는데 지금 저희 화면으로 꽃도 나가고 술도 나가고 항아리에 꽃 띄워놓은 것도 나가고 계속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 꽃을 보니까 와, 저건 조화 아닌가 네, 싶을 저 만큼. 쓰레국화하고 장미, 이쪽은 찔레, 네. 이때는 삼색 제비꽃 뭐 이런 건데 노란색, 흰색, 분홍색, 붉은색, 네. 파란색, 녹색 막 섞여 이렇게 있는데요. 꽃이 제일 피려고 할 때 아. 저희 선생님이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것들 꽃이 다 핀 다음에는 벌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아. 너무 피기 전에는 또 향이 덜 나고 그러니까 막 피어날 때 꽃을 따라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 그러니까 꽃이 저희 네. 생각엔 그냥 꽃을 따면 될 것 같은데 아무 꽃이나 따는 게 아니라 활짝 피면 이미 네. 달달한 건 꿀벌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덜 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막 필 때 네. 그때 따오는 건가요? 함소? 아, 들을수록 신기한 이야기인데 와, 이걸 이렇게 저희 선생님께서 여쭤봤어요. 어떤 음악을 오늘 DJ라면 어떤 음악을 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소영 선생님이 YB의 흰수염 고래를 듣고 싶다 하고 네. 청해 주셨다고요. 네, 흰수염 고래 듣고 또 이야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유소영 대표님 말씀해 주실 때 꽃이 활짝 펴도 안 되고 덜 펴도 안 되고 딱 알맞게 폈을 때 따야 한다 하시면서 그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침 일찍 따시는 건가요? 아니요, 해가 이렇게 햇살이 막 퍼질 때 예를 들면 그 매화가 피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 반, 네. 뭐 늦어도 한 11시 반 전에 이럴 때 꽃봉오리가 이렇게 탁 터지려고 할 때 그럴 때 따서. 따죠. 와, 이게 그러면 계절마다 꽃을 네. 따는 시간대가 변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술을 놀랍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술 빚으시면서 뭔가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거나 그런 얘기 좀 나눠주신다면요.
보람 있었던 건 술이라는 거를 배워서 저희 아버지한테 드리고 지금도 매일 반주하시거든요. 그런 제가 생신 때 석탄주를 빚어드렸는데 석탄주요? 네, 석탄향 이렇게 얘기하고 참아 삼키기 아깝다. 아, 그래서 석탄이 저는 시커먼 술이어서 석탄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저한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술을 빚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너네 선생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니 이렇게 50이 넘은 딸한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제 선생님 어떠세요? 여쭤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술을 배우면서 저희 박록담 선생님한테 2번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네. 더할 나위 없다. 와. 이거는 지금도 되게 제가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주를 빚어가지고 갔을 때 한 번 더할 나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번은 증류식 소주를 내려가지고 갔을 때 그런 평가를 받아서 지금도 그거는 되게 이제 자랑스럽고 뿌듯한. 와. 어려운 점은 네. 발효가 잘 안 될 때가 제일 어렵죠. 술은 이제 미생물 시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따로 당화제나 발효제나 이런 걸 넣지 않고 누룩만을 가지고 술을 만들기 때문에 누룩이 이제 좀 역가가 낮거나 이랬을 때 발효가 잘 안 돼서 술이 잘 안 되면 정말 작년에 제가 술이 좀 잘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었거든요. 네. 발효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제일 어렵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 미생물 시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담그면은 다 절로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게 발효가 안 될 때도 있나요? 잘 안 될 때가? 왜냐하면 이제 현대 양조에서는 네. 쌀이 당화될 수 있는 적정량의 효소와 그다음에 그게 잘 발효될 수 있는 효모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공장형으로 나와서 딱 무엇인가 정확한 거를 넣어서 정확한 효과를 기대하지만 우리 누룩은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전통 누룩이라는 거는. 네. 근데 뭐 그때그때 틀려요 이런 것도 있지만 누룩을 쓰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상보다 잘 안 될 때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근다고 네. 누룩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네. 누룩을 넣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술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한 2번 정도 박록담 선생님 말씀이 네. 나왔는데요. 박록담 선생님이 그러니까 술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신가요? 네. 아, 그 어떻게 스승님이 그렇게 더할 나위 없다 하시고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양조장을 차리기 시작하셨던 건가요? 그런 칭찬도 힘입었죠. 그렇지만 그게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살면서 봤을 때 재미있는 일을 하라고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재미있는 일을 찾을 시간이 과 어떤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하고 났을 때 아이들이 다 컸을 때 술을 배웠을 때 정말 저는 이게 나한테 내가 재미있는 일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평생 한다면 돈을 벌면 더 좋긴 하지만 그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싶어서 내가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삶을 가장 잘 사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느꼈을 때 지금 내가 이런 칭찬도 받고 뭔가 권유를 받았을 때 하지 않는다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나 정말 이 일은 후회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게 됐죠. 아, 정말 백화주를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멋있고 이게 맛이 대단하겠다는 짐작도 가고 하는데 이게 내 평생에서 정말 할 만한 일을 찾았다. 그렇게 큰 기쁨이나 재미를 느끼신 게 그게 뭐였을까요? 전통주에서. 전통주에서 이제 재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재미가 하하하 웃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네. 막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술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떤 맛을 낼까,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왜 냉각시키거나, 뭐 이제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백세 침지 방냉이 제일 술 빚는 거에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거라 그러셨거든요. 백세 침지 방냉. 예. 그게 뭘까요? 깨끗이 쌀을 닦고 아, 그다음에 잘 불려서 냉각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술이 원활하게 막 끓었을 때 적정 시기에 딱 냉각을 시켜야 올바른 발효도 되고 네. 향이 좋은 술이 되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뭐 밤잠을 자다가도 전혀 귀찮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잘 끓고 있나?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이 술을 더 잘 만들까? 아니면 더 좋은 향이 날까? 이런 게 계속 궁금하잖아요. 그걸 막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재미인 것 같아요. 와, 그럼 정말 이 술에 몰입해서 24시간이 술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집이기도 하니까. 집에 온실도 만들어 놓고 네. 꽃을 키우는 지하에서 술도 담고 그러면서 야, 정말 이런 게 전통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 아버지를 위한 마음으로 빚기 시작하셨다는 게 가장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아버지한테 몹시 죄송한데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시울 양조장 춘천의 유소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백화주의 수량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정말 더 사랑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